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프랑스에서는 127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금 관련 총파업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의 연금 개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은퇴 후에 받는 연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싫다는 것으로 현 62살 퇴직을 보장하라라는 요구인데, 돈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는 프랑스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작은 도시 레이크 엘시노의 이 워커 캐니언에서는 이번 겨울 많은 비 덕분에 야생화들이 만개하는 이른바 슈퍼 블룸이 장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에 외지인들 방문에 대해서 대대적인 주차 단속과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프랑스에서 지금 시위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프랑스의 주요 노조들이 지금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31일 시작된 그 시위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파리 거리에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에 동참하고 있고, 뭐 교사라든가 공무원, 엔지니어, 간호사, 소매 판매업 종사자 등 참여자 직종, 뭐 인종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청소년 같은 아주 어린 사람들의 앳된 얼굴도 눈에 띄고 있고요. 127만여 명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지난달 그 19일 1차 총파업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참가했고, 프랑스 노조 측은 약 127만여 명은 경찰 추산이고요. 노조 측의 추산은 약 280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자체짓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연금과 관련한 이 시위는 사실 뭐 프랑스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금과 관련한 총파업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프랑스 주요 노조들이 이제 일제히 총파업에 나선 게 연금 때문인데요. 예. 연금 개혁을 표방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새로운 연금 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퇴직 연령을 늦춘다는 얘기입니다. 늦춰서 리타이어를 좀 늦게 하되, 늦게 하는 만큼 연금 더 받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현재 리타이어하는 나이가 62살입니다. 은퇴하는 나이가 62살인데 이걸 이제 64살로 2년 늦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이 반대하면서 일제히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은 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퇴직 연령을 높이는 걸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 프랑스인들은 62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62세 지금 현행법상 62세 퇴직인데 30년 이상 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사람이 30년 이상 일했으면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쉬어야지, 뭐 몇 살까지 일해야 되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뭐 퇴직하고 나서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받을 돈이 더 많아진다, 그런 논리로 이제 정부는 설득을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결국 그 얘기는 늙어서까지 노동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에서 은퇴하는 나이를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데 지금 프랑스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퇴직과 맞물린 연금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이 맞아요.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금과 퇴직 연령은 그 세대 갈등의 핵심입니다. 퇴직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 뭐 지금 프랑스처럼 62살이었다 64살이 되고 이러면 원래 리타이어할 사람이 더 계속 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경험도 많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하면 새로 들어올 신규 인원이 더 적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연금 개혁은 사실 그 세대 간의 갈등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 프랑스에서는 젊은 층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든 세대도 반대하고 있고 젊은 층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는 세대 갈등은 없습니다. 나이든 세대, 젊은 세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든 세대, 젊은 세대 이렇게 연금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가 같이 나올까? 그렇죠. 좀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나이든 세대가 지금 리타이어에서 돈을 많이 받고, 젊은 세대는 연금은 꼬박꼬박 내지만 연금이 다 말라붙어서 그 사람 지금 젊은 세대가 리타이어할 때쯤이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런데 이
프랑스 청소년들 함께 나이 든 세대와 함께 시위 현장 나와서 시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시위하러 나온 거고 또 어차피 미래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손팻말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 시몬 베이유 학생 같은 경우는 동부도시 디종에서 친구들과 시위에 나섰는데요. 정부 방안대로라면 아버지는 64세까지 일해야 하는데 그 너무 늦은 퇴직이다. 나는 아버지가 64세까지 일하는 걸 난 원치 않는다. 그렇게 늙어서까지 일하는 거 원치 않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리타이어해서 편안하게 사시는 거 원한다. 62세까지면 충분하다. 62세면 충분히 노동할 만큼 한 건데 뭘 더 늙은 나이에 뭘 더 노동을 하라고 그렇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생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연금 문제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프랑스는. 그렇죠. 미국이나 한국에서 연금 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네. 뭐 이걸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꼬박꼬박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면서 꼬박꼬박 돈을 내는데 리타이어하면서 받는 돈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항상 미국이나 한국에서 불만이라면 왜 이렇게 나는 돌아오는 돈이 적느냐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불만이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이 액수가 적다 이것보다는 연금을 받기 위해서 리타이어 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를 너무 늘리지 마라. 이제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개인이 출생 후에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을 일하는데 정말 수십 년, 30년 이상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하는 시기 리타이어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그 시기를 어떻게 더 늘릴 수가 있느냐. 이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서 허리 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노동하라는 얘기냐.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그 뭐랄까 좀 철학적인 프랑스인들의 생각은 좀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평균 수명이 지금 뭐 88세, 뭐 90세, 이제 뭐 100세 네. 인생까지 가고 이러는데 정년 2년을 더 늦춘다는 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맞아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뭐 62세, 64세 그러면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리타이어 진짜 한다 그러면 뭐 설사 연금이 충분히 나온다 하더라도 뭘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놀아요? 살 건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인들 생각이 좀 달라요. 좀 구체적인 인터뷰를 보면 55살의 엘리안이라는 간호사가 프랑스 TV와 인터뷰했는데 퇴직 연령 늦추는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 역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간호사로서 1인 간호, 간병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을 간호하는데 막 환자들을 막 옆으로 누워야 될 때도 있고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데 지금 자신이 62세에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왔는데 63세, 64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들어올리고 막 이러는 거 나는 못할 것 같다. 지금도 어깨가 아픈데 나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과 야간 공휴일에도 일해야 되는데 그런 걸 나이 들어서 63살, 64살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육체 노동자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서까지 육체 노동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 때문에 늙은 나이에 일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리타이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지 늙어서까지 일하는 게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프랑스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금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심각한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점점 은퇴를 늦춘단 말입니다. 맞아요. 미국은 은퇴를 늦추고 있죠. 네. 소셜 연금 때문에 미국도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한창 일하는 젊은 세대가 리타이어할 때쯤 되면 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네. 우려가 지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퇴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소셜 연금이 충분히 내가 리타이어하고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것만 갖고 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은퇴를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사실 연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은 소셜 연금에 의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개인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연금은 기본 옵션으로 가긴 가되
이제 개인 저축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예전에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안 가졌던 것 네.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는 이 미국에도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해주고 있지 않은가. 과연 연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노동할 나이를 계속 늦추면서 사람들에게 늙은 나이까지 노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올바른 건지 그거 말고는 대책이 없는 건지 좀 더 정부 관계자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연금을 받는 나이가 63세에서 지금 65으로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받을 때는요 67살. 67으로 이제 올라간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덧 조금씩 시월에 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네네. 또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65살 이상의 노인들이 지금 지하철 공짜인데 네. 그 공짜 좀 이로 타시는 분들 나이를 좀 올리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이제 노인의 기준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프랑스는 또 영 다르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역시 그 시민혁명의 발상지고요.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이런 기본권에 관련해서는 역시 프랑스가 가장 선진국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런 걸 주도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면 미국이나 한국도 따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아무튼 프랑스가 선구자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은퇴 연령 늦추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은퇴를 늦게 할수록 그나마 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프랑스가 지금 프랑스인들이 이걸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연 새로운 흐름이 될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근데 되겠죠. 저는 67살에 제 때는 은퇴를 해야 되는데요. 벌써 65살에서 내가 2년 더 일을 해야 되나라는 부담감이 살짝 없잖아 있어요. 아니 뭐 그 나이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네. 막상 돼 보세요. 그런가요? 여기 보니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일할 때가 행복합니다. 놀아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놀아도 며칠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야생화의 만발을 감상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네. 이거를 또 강력히 단속하고 그렇죠. 나서고 있어요.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있는 레이크 엘시노 야생화로 유명합니다. 양귀비라든가 야생화가 유명한데 올겨울 특히 겨울 폭풍이 계속되면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은 꽃들이 아주 만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슈퍼블룸 장관을 이룰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레이크 엘시노의 야생화가 만개하는 이 슈퍼블룸의 이 관광객들, 우리 상춘객이라고 그러죠. 봄을 이제 만끽하고 싶은 상춘객들이 이제 밀려오게 되는데 남가주 전역에서 이 야생화가 만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레이크 엘시노로 밀려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도 참 많이 가요 여기. 한인들도 많이 그럼요. 가기 때문에 많이 가시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꼽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외지인들이 오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레이크 엘시노 지역 로컬 경찰들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고요. 남가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오지 마라 강력히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불편함을 주길래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겁니까? 그 레이크 엘시노 시가 예.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 워커 캐년에 있죠. 예. LA에서 보면 남동 쪽에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차를 타고 남동 쪽으로 이동하면 한 2시간 15분 정도 예. 그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곳인데 이 자연을 사랑하는 한인들도 많이 찾는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인데 이 워커 캐년이 완전 시골이에요. 그 꽃들이 야생화가 많이 피는 그러니까 도로가 그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왕복 2차선 굉장히 협소한데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빽빽히 그 양쪽 사이드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차들이 지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현지 사는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혼잡해지고 주민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고 이러기 때문에 좀 단속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이 현지 경찰이 뭐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단속이에요? 그러니까 워커 캐년 도로 워커 캐년에 있는 좁은 도로에 차를 세우고 야생화를 감상하는 경우에 티켓 발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LA 사시는 분들이 간다 그러면 2시간 정도 걸려서 가셔야 되는데 거기 차를 결국 그쪽 어딘가 길가에 세울 수밖에 없는데 외부인들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다 티켓을 발부하겠다고 지금 경찰은 밝히고 나섰고요. 이와 관련해 체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무관용 정책,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를 철저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워커 캐년 지역이 야생화가 만개해서 절경인 건 인정하고요. 사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현지 주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경찰들이고 외지인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지 경찰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공원이 아니란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퍼블릭에게 오픈된 국립공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현지에 사는 주민들을 힘들게 하냐. 이건 마치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경우에는 티켓으로 끝나지 않고 자동차를 그 견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또 이게 절경이니까 그까짓 건 뭐 티켓 끊더라도 가서 구경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조심하라고 또 경고했어요. 이게 트레스패싱 무단 침입까지 적용돼서 경범죄로서 체포될 수 있다.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가 한번 혼이 났었죠. 네, 2019년에 그때도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맞아요. 만개해가지고 그때 하루에 수만 명씩 몰렸다 그래요. 이 좁은 시골 도로에.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가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아주 그냥 미어터져가지고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응책을 편다는데 정말 한번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그러니 있는데. 더 가고 싶네요. 네, 그렇죠. 근데 바보들이죠. 차라리 그러면 거기서 지나가는 자동차 아예 한 30불씩 받고 지나가게 하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을 텐데. 푸드코트 만들어가지고 네. 음식도 좀 판매해서 이제 수익도 좀 올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저 엔텔로펠리 쪽으로 가죠. 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